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리 증시보다는 주변 증시를 믿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시장을 좀 방어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때문에 어제 이 또 미증시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마감했던 미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참 다행히도 일단 미증시에 대한 모습들은 좀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았을 때 일봉 상태로 했을 때 양봉 마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 분위기가 좀 연출됐습니다. 마감 자체는 나스닥이 지금 플러스 1.62% 마감을 한 상태이고요. 자, 이 때문에 증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에 대한 모습들이 저점,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 이와 같은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최근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연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을 만들어내는지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자체적으로는 자력으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변동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되는 수급도 상당히 좀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모습보다는 미증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은 우리 증시에 대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사실 아직까지는 부재하다. 예상되는 시점은요. 한국은행의 이 금리 변동에 대한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억누르고 있었던 원화 약세,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달러 강세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나올 수 있는 시기까지. 사실 7월 달이 열리기 이전까지는 6월 말까지는 다음 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라면은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저점에 대한 생각을 좀 염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자력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보니까 주변 증시에 좀 의지하되 주변 증시에 대한 흐름들이 저점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따라갈 수는 있다. 이와 같은 포지션으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만들어졌던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박스권을 살짝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어제까지 못 갔던 우리 증시에 조금은 반발 매수세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어떤 섹터를 챙겨봐야 될까? 여전히 우리 증시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된다면은 이슈적인 부분들, 빠른 이슈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적인 흐름들에 대한 연속성을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장의 이유로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혹은 대형주들 업종에 대한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혹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못 갔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락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갖췄었던 IT 섹터에 대한 밸류 부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이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부분들 좀 오늘은 좀 기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에 대한 위치도 좋지만은 내용적으로 최근에 이슈도 나와 있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저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조선업황입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조선주도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수주에 대한 릴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어려웠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저가 매수세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거는 호재가 나왔었던 내용들을
그 부분들 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수주 릴레이가 나왔던 기업이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일단은 LNG석 14척을 한 번에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 14척에 대한 가격이 3조 9천억 규모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올해 수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자, 일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올해 목표했었던 이 목표 수주에 대한 목표 금액을 대부분 큰 폭에 달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삼성중공업은 전체 33척을 수주를 했고요. 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올해 목표의 72%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수주에 대한 랠리가 상당히 빨랐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여유로움이 좀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대우조선해양도 좋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의 65%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77%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이와 같은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살린다면, 계속해서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모멘텀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좀 갖는다면요. 하반기에도 대규모 수주에 대한 릴레이가 나올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드디어 카타르발 이 대형 LNG선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과거에서부터 해서 카타르발 LNG선 수주가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인가를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이미 이제 10척 이상의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후반 그리고 내년까지도 카타르발 대형 LNG선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기대 심리가 상반기의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조선 업황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동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 하락을 동반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그랬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가요. 지난 과거에 움직였던 위치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보다는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했을 때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었고요. 물론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보다는 하방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시장에서 갖췄었던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중바닥을 만들었었던 가격대 5,400원 라인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호재와 그리고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상승에 대한 제한은 경험했지만은 역시나 다중바닥에 대한 리스크 방어는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서도요. 다중바닥에 대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저점을 지켜준다라면은 시장은 방어되었을 때 함께 반등 나오기가 쉽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 안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요.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동성화인텍입니다. 제가 일찍이 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동시에 같이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한국카본을 먼저 보도록 하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우상향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역시 시장보다 강하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은 좀 신고가를 경험하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역시나 지금 위치에서는 추세에 대한 연속성 지켜보자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 동일한 업계인데 동성화인텍은 아직 큰 모멘텀을 아직 모멘텀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조선주와 같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동성화인텍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에서는 박스권 하단의 위치에서 가격
접근 매수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넘어간다면 박스권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면은 시초가 접근 그리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접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 대응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박스권 돌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레벨인 신고가 위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9,93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자력보다는 미증시를 많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보폭은 느릴 수 있어도 방향성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더 미증시에 대한 반등 마감을 기대해 보면서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증시에 대한 저가 확인만 된다라면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멘텀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던 조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